네, 지역 소식을 알아보는 현장 네트워크입니다. 먼저 원주 연결합니다. 김혜정 아나운서, 원주시가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LPG차 전환을 지원한다고요? 네, 원주시가 어린이집 통학 차량 40대에 LPG차 전환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통학 차량으로 15인승 이하의 LPG 차량을 신규 구입할 경우 기존 지원액보다 200만 원이 많은 7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LPG 차량 구매 지원 대상도 사회복지시설과 청소년 수련 시설 등으로 확대합니다. 평창에서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개천 클래식 축제위원회 등 방림면 사회단체와 지역주민 60여 명은 오늘 김치 500포기를 담가 취약계층 150가구에 전달했습니다. 또 평창읍 새마을 남녀지도자협의회 회원 60명도 직접 담근 김장김치 1,200포기를 취약계층 300가구에 전달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광주 원주 고속도로 서원주 나들목 부근에서 30인승 고속버스와 25톤 화물차가 부딪혔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버스가 난간을 들이받고 도로 밖으로 벗어나면서 버스 운전자가 숨지고 승객 등 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횡성은 보건소가 내일 보건소에서 만 3살에서 5살까지 어린이 8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안과 정밀 검진을 합니다. 이 자리에선 소아 안과 전문의로부터 시력과 약시, 굴절 검사 등을 받게 되며 검진 결과 수술이 필요한 경우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지원 사업과 연계해 조기 치료를 도울 계획입니다. 원주 소식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강릉을 연결합니다. 박민정 아나운서, 강릉시가 전기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등 공공형 이동수단 대여를 시범 시행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새로운 도심 교통수단으로 전기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이 같은 개인 이동수단을 대여하는 공공형 사업을 시범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강규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기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가 강릉 도심을 내달립니다. 최고 속도가 시속 20km로 제한됐지만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거리를 전기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로 이동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전거가 서툰 사람도 조금만 작동법을 알고 타면 잘 탈 수 있습니다. 강릉시가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시범 사업으로 내년 1월까지 운영하는 공공형 개인 이동수단입니다. 강릉역에서 월화거리와 명주동, 경포해변에서 강릉항 구간에 전기자전거 30대와 전동 킥보드 100대가 배치됐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결제하면 밤 10시까지 여러 이동수단을 무제한으로 번갈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 문제는 운전면허 인증제 시행과 안전모 대여, 자전거도로 확충 등으로 해결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같은 작은 중소도시에게는 미래형 지속 가능하고 스마트한 그린시티의 전 세계적인 모델이 될 것입니다. 강릉시는 스마트 이동수단 앱을 통한 커피숍과 식당 등 예약 서비스 등을 다른 지역보다 앞선 스마트 정책으로 제시했습니다. 강릉을 포함한 전국 4개 자치단체 후보 가운데 최대 2곳이 국토부 본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15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강릉시는 이번 사업이 내년 3월 본사업에 선정되면 사업 범위를 강릉시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김한근 강릉시장 등에게 임의로 독감 예방접종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릉시 보건소 이모소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의사의 예진 없이 임의로 김 시장 등에게 예방주사를 놓은 보건소 직원은 선고 유예 처분했습니다. 이 소장 등은 지난해 10월 강릉시장 집무실 등에서 의사 예진 없이 임의로 김한근 시장 등 고위공무원 4명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속초시가 공영주차장 유료화 등을 이유로 로데오와 관광수산시장 등 도심 공영주차장 4곳에서 동시에 정비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 주차장 대부분 공간에 차량을 댈 수 없어 시민들이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하면서 도심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이었습니다.
경남 서부권 소식 진주 스튜디오에서 안유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진주입니다. 폭설이 내리는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지리산 자락 마을 곳곳에선 봄 기운을 미리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겨우내 자란 봄나물 수확이 시작됐는데요. 그 현장을 윤현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염없이 내리는 한방눈에 지리산 자락의 한 농촌 마을이 새하얀 겨울왕국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600여 제곱미터 온실 속은 푸른 빛으로 덮였습니다. 봄나물의 제왕으로 불리는 곰치류의 곰달비가 손바닥만큼 자랐습니다. 자연 상태보다 싹을 빨리 틔우는 재배법 덕분입니다. 이 안에는 이제 봄과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밤에 추울 때는 이제 수막을 해서 보온을 하기 때문에 이 저온 작물이지만은 얼어 죽지 않고 이렇게 자랄 수 있다는 거죠. 곤달비는 평균적으로 3월 중순에 수확을 시작하지만 지난해 11월 파종한 것이 이렇게 자라 이달부터 본격 수확에 들어갔습니다. 경남 하동군 비닐하우스 안에서도 취나물을 수확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작황이 좋지 않지만 하나하나 정성스레 나무를 땁니다. 하동 지역 630여 농가가 97헥타르 규모에서 한 해 3,400여 톤의 취나물을 생산해 50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겁니다. 지리산 밑이 되다 보니까 지하수 수온도 높고 온도도 다 지역보다는 혹한기 때 한 3, 4도, 4도 정도 일이 낮은 지역입니다. 전국에서도 아마 최고 빨리 지금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1kg에 7,800원대로 전국 각지로 팔려나가고 있는 하동군 취나물은 오는 6월까지 출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현서입니다. 경남 서부 지역에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도로 4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함양군 백전면 원통제 5km 구간과 함양읍 오도제 5km 구간, 산천군 반머리지 10km, 합천군 황매터널 4km 구간을 통제하고 지자체와 함께 제설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가 오늘 소형 위성 분야의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카이와 카이스트는 이번 협약으로 소형, 초소형 위성 시스템과 지상국 개발, 기술 이전을 포함한 기술 사업화 등에 협력할 계획입니다. 소형 위성은 중대형 위성보다 연구개발과 제작 기간이 짧고 가격이 저렴합니다. 진주시가 올해 스마트 도시과를 새로 만들고 미래 발전 전략 스마트 도시 기본 계획을 세웁니다. 진주시는 오는 2026년까지 진주형 맞춤 스마트 도시 사업 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미래 전략을 만들 계획입니다. 또 공공장소와 시내버스 등 시내 전역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KBS 충주 스튜디오 연결해서 충주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박찬석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충주입니다. 충주 가로수길의 사과나무는 관상용뿐 아니라 수확한 뒤 기부 등을 통해 충주를 알리는 홍보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이 가로수길 사과에서 일부 중금속이 검출돼 걱정을 샀습니다.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지 검사해봤습니다. 함영구 기자입니다. 충주 진입로를 붉게 물들였던 사과나무 가로수. 찬바람이 불고 서리까지 내리면서 이제는 모두 수확해 보관 중입니다. 특히 지난해 냉해와 긴 장마에 수확량이 줄면서 대부분 가공 공장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상황이 안 좋은 것들은 가공 공장에 위탁을 해서 한 50박스 정도 갖다 줬고요. 이 중류주로 제작할 게 한 60박스 정도 되고요. 나머지 20박스는 저희가 선별을 해서 기부를 했습니다. 작황 부진에 대규모 기부 행사는 취소됐지만 수확한 사과를 먹어도 될지에 대한 우려는 계속됐습니다. 지난 1차 중금속 성분 검사에서 기준치 이하이긴 하지만 기준치에 근접한 0.09 ppm의 납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흐르는 물에 사과를 씻고 껍질을 제거해 2차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세척한 사과의 경우 납성분 검출량이 0.09 ppm에서 0.01 ppm으로 감소했고 껍질을 제거한 경우엔 납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씻어서 했을 때 그 0.01 ppm이 나왔어요. 약 한 90% 감소되는 효과를 나타냈고요. 그다음에 과육을 깎았을 때는 거의 불검출로 나왔습니다. 씻거나 깎아 먹을 경우 중금속에 안전하다는 검사 결과에 따라 충주시는 수세가 약한 나무를 재식재하고 품종을 개량하는 등 사과나무 가로수길 재정비 사업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함영구입니다. 네, 앞으로 충주 가로수길 사과 드실 땐 깨끗하게 씻고 또 껍질을 깎아서 안전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음성군이 아동학대 긴급 신고 전화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합니다. 지난해 10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조치인데요. 개정법에선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 조치에 대한 공공 영역의 역할과 또 권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일단 아동보호 전담 공무원을 채용하고 24시간 신고 전화 운영에 나섰습니다.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전담 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현장 조사를 합니다. 또 상황에 따라 아동을 분리 보호해 안전 확보에 나섭니다. 음성군은 변호사와 의사 등으로 이루어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학대를 전문적으로 판단하고 아동보호 체계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네, 학대 의심 정황이 감지됐을 때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무엇보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단양 소백산 중령곡의 정상에 휴게소를 겸한 전망대가 들어섰습니다. 이른바 중령 바람길 파노라마 전망대인데요. 단양군과 경북 영주시 경계 지점인 중령 휴게소 자리입니다. 중령 휴게소는 해돋이 명소로 찾는 분들이 많지만 시설이 낡아 여간 불편했던 게 아닌데요. 이번에 휴게소를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휴게시설과 카페, 그리고 전망대가 설치됐습니다. 오는 3월 문을 여는 전망대에선 아름다운 중령 옛 고개와 단성면, 적성면의 산마을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립니다. 안동시가 올해부터 귀농 귀촌인들에게 이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비용은 가구당 최대 50만 원이며 도시 지역에서 1년 이상 살다가 농촌 지역으로 전입한 2명 이상의 가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별도 신청과 자격 요건 심사 등을 거쳐 영농 기반 구축 자금으로 농가당 400만 원을 보조 지원하며 귀농 창업과 주택 구입 비용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주시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한 2020년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 평가에서 우수시군으로 선정됐습니다. 영주시는 대도시 퇴직 예정자나 예비 귀농 귀촌인을 대상으로 각종 설명회와 박람회를 개최하고 온라인을 통한 귀농 정책을 홍보하며 귀농 전담 인력을 배치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 77개 참여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실적과 사업의 차별성과 독창성 등을 평가해 진행됐습니다. 봉화군이 오늘부터 임산부를 대상으로 연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는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의 산모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임신 확인서나 산모 수첩, 출생 신고서 등 아기의 출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하면 됩니다. 최근 노인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잇따르면서 의성군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군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대상자는 노인요양원, 노인주간보호시설, 재가요양기관 등 노인시설의 종사자와 방문요양보호사, 생활관리사 1,200여 명이며 의성군 선별진료소와 세계면 보건지소에서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고용노동부가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잇단 사망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와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감독에 나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331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위반 사항이 엄중한 220건과 관련해서는 포항제철소와 5개 협력사의 책임자와 법인을 형사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리상 조치가 미흡한 111건에 대해 과태료 3억 700만 원을 부과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개선하도록 명령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가 올해 시민 행복과 경제 활력, 도시 환경 분야의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2차 전지와 바이오, 헬스 산업과 수소 연료 전지 등 미래 신산업 개발에 집중하면서 지속 발전 가능한 포항 만들기에 앞장선다는 방침입니다. 또 인구 유입 등을 위해 도심을 핵심 관광 거점화하고 정주 여건 개선과 그린웨이 확장 등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발맞춰 울진에 대규모 수소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최근 서울대 산학협력단 등의 대규모 수소 생산 수출 실증단지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기획 용역을 맡겼으며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 전기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원전 사업이 축소되자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덕군 농업기술센터가 장비 노후화와 축산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미생물 배양실 운영을 임시 중단합니다. 영덕군은 미생물 배양실을 통해 농가에 농업용과 축산용 미생물 4종을 무료로 보급하고 있으나 오는 3월 말까지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운영 중단 기간에 확보한 국비 예산을 바탕으로 노후 장비 교체 등 시설 보완을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목포시 남항에 고유황 벙커유나 경유가 아닌 전기로 움직이는 전기 카페리 등을 개발하는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가 조성됩니다. 여기에는 대학 캠퍼스와 선박 해양 플랜트 연구소의 거점 연구 시설도 들어설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일 지멘스사가 개발해 지난 2015년 취항한 카페리선입니다. 노르웨이의 이 선사는 100% 배터리로 운영되는 이 선박을 채택해 경유등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재충전에 사용하다 보니 연료비도 60%가량 줄었습니다. Plus C system represents the new generation propulsion systems for vessels. 이 같은 친환경 선박이 국내에서도 개발됩니다. 목포시는 남항 매립지 62,800제곱미터 부지에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를 조성해 전기 차도선과 이동식 전원 공급 시스템 등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전기 차도선 개발에는 오는 2024년까지 국도비 등 450억 원이 투입되고 LNG에 수소나 암모니아를 섞어 배출가스를 50%가량 줄이는 친환경 연료 기술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친환경 선박에서는 아마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목포를 주변으로 한 새로운 친환경 선박 시장이 산업이 또 조성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남항 일대에는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 캠퍼스가 오는 2023년부터 들어서 전문 인력을 배출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 친환경 선박의 시장 가치는 165조 원. 덴마크와 핀란드 등 서유럽 국가 등은 이미 이 분야에서 선두주자에서 국내 기업들이 얼마만큼 빨리 따라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달 14일부터 연말까지 요양병원 등 지역 내 감염 취약시설 1,400여 군데에 근무자와 이용자 4만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벌여 확진자 2명을 조기 발견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들의 접촉자가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돼 추가 조사를 통해 24명의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도 찾아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된 무안군 청계면 산란계 농장에 대해 긴급 처분이 완료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무안군 청계면의 산란계 농장을 방역 조치하고 기르던 닭 6만 마리를 처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지역 특성화 고등학교와 마이스터 고등학교 출신 200여 명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 가운데 지역인재 국가직 13명과 전라남도 지방직 20명, 전라남도 교육청 지방직 10명 등 현재까지 212명이 공무원과 공기업 등에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홍선기 교수가 사단법인 한국섬재단 정기총회에서 임기 2년의 제2대 이사장으로 추대됐습니다. 홍선기 교수는 2018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섬의 날 제정 필요성을 최초로 제안했고 한국섬재단 설립에 발기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남 동부권에서 전해드립니다. 여수와 순천 등 전남 동부권 4개 자치단체가 2021년 핵심 사업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미래 지역의 먹을거리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백미선 기자입니다. 올해 여수시의 목표는 세계인이 찾는 국제도시로의 위상을 갖추는 겁니다. 오는 2023년 열릴 예정인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8 여수 유치와 2026년 여수 세계 선박람회 정부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 행사 유치로 지속 가능한 해양 관광 인프라 조성에 힘쓰는 한편 지역 경제 중심축인 산단 대개조 사업의 효과를 최대한 누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여수 산단 지역 인재 채용 시민 가점제는 36개 사 중 7개 사와 협력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9개 사와도 빠른 시일 내 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남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순천시는 지역 실물 경제 회복을 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1,000억 원대 지역 상품권 발행과 창업 지원 시설인 창업 연당, 연내 건립 예정인 창업 보육센터 활성화를 통한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힘을 실겠다는 겁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가칭 순천 창업진흥원을 출범시켜 아이디어 하나로 성공하는 창업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광양시의 신년 구상도 일자리와 지역 경제 회복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와 더불어 빠르게 성장 중인 2차 전지 사업 확대를 발판 삼아 친환경 재활용 기술 중심지로 성장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공군은 신년사를 통해 군민의 60%가 종사하고 있는 농축수산업의 육성에 힘쓰겠다며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기 완공 등 군민들의 실질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 시설 노후화와 산업 확장성 한계에 놓인 광양만권 산단을 저탄소 지능형 소재 부품 산단으로 대개조하기 위한 사업이 시작됩니다. 전라남도는 광양만권 산단 대개조를 위해 여수 국가산단의 공용 파이프렉과 디지털 환경, 안전 통합관리센터 등을 구축하고 광양 국가산단에 친환경 리튬 2차 전지 재활용 실증센터를 건립하는 등 오는 2024년까지 1조 2천억 원 규모의 혁신 사업 46개를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국비 809억 원이 확보된 21개 사업을 우선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호남권 최대 규모의 직업체험센터인 순천만 자벌드가 순천 해륙면 대안리에 오는 5월 정식으로 문을 엽니다. 순천시는 오는 2월까지 운영 대행사를 선정한 뒤 오는 3월부터 진로교사와 자유학년제 담당 장학사 등을 초청해 시범 운영하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495억 원이 투입되는 순천만 자벌드는 연 면적 8,000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미래 직업체험관 등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순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